11월 11일, 지금은 낮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빼빼로 데이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세레모니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그저께 한국사 편지라고 하는 5권짜리 책을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50분에 달하게 영상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뭐 이러한 역사 서술은 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거리가 되어 왔고, 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또 전교조 이야기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은, 이 책이 보조 교과서 형태로 그런 성격으로 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진다고 해서 제가 읽어본 바 심각한 문제거리가 좀 있고요, 이건 넘어갈 수 없다 싶어 가지고 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한번 다시 남겨봅니다. 이 지연이는 원시 사회에 대해서 같이 사냥해 와서 똑같이 나눠 먹는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였다라고 뭐 이렇게 서술하는 것으로서 1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뭐 자기 자유입니다. 그때가 천국이었다,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서 갈수록 소출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심성이 강팍해지고 전쟁이 발생하고 뭐 이런 식의 인류사를 인식하는 것은 지연이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지연이도 하나 감수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이 또는 우리 일반인들이 좀 더 지식을 쌓으면서 원시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였던지, 유아 살해 또는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던 사회였던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지연이가 너무나도 지연 말단적이고 좁은 인류사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건 지연이가 감수해야 될 문제니까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만은 쭉 와서 마지막 5권째 대한제국에서부터 남북 화해 시대까지라고 하는 이 책에 서술된 내용에서는 명백하게 지연이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이는 우리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우리 한국 현대사를 감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본인의 자유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가 과잉된 것을 넘어서 만용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지연이의 자유입니다. 하지만은 제주 4.3에 대해서 항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항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하게 탄압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제 에너지가 분출해 올라와서 항거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항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연이가 말하는, 여기는 이제 김달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로당 폭동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분단을 반대한다는 거죠. 마치 분단을 반대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운동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탄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시간의 서술이라도 좀 지켜주면 좋겠고요. 이 50선거는 재헌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의 자유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이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선거였고, 여성들이 처음부터 바로 참여하게 된 위대한 혁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헌의회가 꾸려지는 선거인데, 어떻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주도권을 가지고 탄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물론 6.25 전쟁 끝나고도 계속해서 공비잔당을 소탕하는 작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항쟁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씨가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우리 통일운동이었다, 먼저 꿈꾼 자들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폭력에 탄압당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왜 여기에 남로당 폭동이라는 단어가 빠졌는지, 왜 김달삼 이름 하나 안 나오는지 지은이가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통령 부정선거죠. 부통령 부정선거인데 부통령 부정선거였다는 말은 안 합니다. 놀랍게도 안 합니다.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독재를 했다라고 나와요. 이승만이 어떤 독재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고무신 선거다, 그런 말이 나돌았죠. 예, 문맹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선거운동을 벌리면서 고무신을 나눠주면 표 한 표 준다, 뭐 이런 것들. 예, 그야말로 민주제도가 뭔지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무지렁이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패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마치 선거 없이 무단으로 통치했는 독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사뭇 다른 역사 서술이죠. 부통령 부정선거였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한 가지는 정읍 발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자유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마치 분단의 원흉, 분단의 시발점이었던 것 마냥 그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라 한다면은 공산주의 국가는 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당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민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소련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음이, 지금은 뭐 레베데프 비망록, 스티코프 비망록 이렇게 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지은이가 이 책을 썼을 2003년 펼쳐내는 게 2003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면 이미 90년도 후반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모든 기록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정황이 안 나와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기록물로 명징하게 나와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은이는 그런 식으로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었던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도 독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정희의 5.16은 쿠데타입니다. 헌정을 뒤집어버린 쿠데타임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광주 5.18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항쟁입니까? 5.16을 쿠데타다, 헌정 질서에 도전한 것이다 라는 논리로만 볼 때는 5.18도 쿠데타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동의 안 하겠죠. 예, 좋습니다. 넘어가고 유신 독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유신 체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국내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까지 제가 덜먹이진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국제 상황과 입체적으로 대입한 역사 서술은 여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내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유신에 대한 지지율, 심지어 전라도에서의 유신에 대한 지지율, 심지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박정희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 전라도 지역에서 70%를 늘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8 이야기 나오고 쭉 와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깃발 흔들고 뭐 미선이 효순이 사건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하나 그것까지 따지기 좀 그래가지고 건너뛴 게 있는데, 이모군란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살이 반출되었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지은이가,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은이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신식군대, 구식군대의 갈등, 민시 일가의 전횡,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짚지 않고 무조건 모든 악의 근원은 일본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지은이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과업일 겁니다. 박은봉이라고 하는데요. 지연이가. 박은봉이라는 이름을 제가 검색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근데 동명인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여성인 걸로 제가 봤는데 뭐 그냥 순박하게 생겼어요. 늘 그렇듯이. 사람 생긴 게 뭐 이상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러한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자기 자유입니다. 언급하지만 이러한 책을 꺼내놓고요. 이게 많이 읽히고 있는데 특히나 이 책을 추천했는 우리 그 이웃이 있는데요. 그 집안은 우리 경주 지역에서 수월성으로는 가장 클래스가 높은 경주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그 학년에서 전교 1, 2등을 다툰다 그래요. 그 애는 이 반일 감정 이슈만 나오면 그렇게도 흥분을 한답니다. 그 애 아버지는요, 제가 아사히 맥주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일본 맥주 사무면 안 된대! 라고 이렇게 저기 주차장 끝에서 소리를 크게 지를 정도로 그렇게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항일 전투를 벌리는 전사인 양, 빙의된 양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책 때문입니다. 이런 책 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뿌려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뿌려졌겠습니까? 자, 다 치우고 박은봉 뭐 작가님이라고 할까요? 박은봉 작가님,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있죠. 뭐 이모군란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분단의 원인, 원흉, 시발점이 되었다고 서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왜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의 부정선거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부통령 부정선거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는지, 왜 제주 4.3에 대해서는 남로당 폭동은 빠뜨려 놓고 있는지, 네. 왜 항쟁이라고만 이야기하는지, 왜 유신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외 이야기는 치우고라도 국민들의 지지율이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독재라고만 단정을 하는지 답을 해주세요. 제가 요 하단에 제 전화번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다가 박은봉 뭐 명칭을 제가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박은봉 작가님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제가 제목을 붙일 테니까, 요즘은 검색의 시대이고 물론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접근도 가능할 것이고 누군가가 이런 거 떴는데요 라고 지인이 옆에서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컨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전화 한 통을 주시든가 어떤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를 키우는 학부모님들, 이 책을 보기보다는 성급하게,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일견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밥 해 먹이고 집안일 하고 또 맞벌이 하는 분들까지 계시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숙제 봐주고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주말 되면 또 휴식을 하거나 뭐 시부모를 찾아가거나 또 애들 데리고 뭔가 여가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 많이 보는 책 뭔데? 라고 해서 쉽게 판단해서 이런 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10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애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이죠. 애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의 근원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건강한 국가관입니다. 그 국가관이 없는데 어떻게 애만 계속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애가 잘 키워집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애가 잘 키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가까운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당장 오늘 검색해서 구입해야 될 쇼핑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만은 정작 더 크고 중요한 것이 한 발 뒤에 있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뒤에 더 큰 것이 바로 국가관,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힐 교재 선택할 때
고생고생 애를 키우는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끔찍한 그런 결과를 걱정을 하시면서 교재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끝으로 박은봉 작가님 통화를 한번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아니면 뭐 메시지라도 좀 남겨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책을 펼쳐냈던 것인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